코스피 6,700, 시총 6,000조. 사상 최고를 매일 갈아치우는 지금 정부가 딱 이 타이밍에 슈퍼 ISA를 내놓습니다. 기존 ISA 갖고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커뮤니티 보면 소득공제 40%다, 손실 20%는 국가가 보전해준다, 이런 얘기가 떠돌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거 슈퍼 ISA 혜택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슈퍼 ISA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나왔는지, 소문 중 뭐가 진짜인지, 통장 영원이어도 딱 하나 뭘 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4월 27일 코스피가 장중 6,712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합친 시가총액은 6,047조 원, 사상 처음으로 6,000조 벽을 뚫었어요. 1년 전이랑 비교하면 거의 2.7배 가까이 수직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시장은 매일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데 정작 4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4조 7,137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상 최고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나간 달이 바로 지난달이었다는 얘기예요. 나만 못한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정부가 슈퍼 ISA를 6월에 내놓겠다고 한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주식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받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문제가 풀리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2026년 2월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3차 개정이에요.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을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정부가 한 조각을 더 끼워 넣은 게 바로 슈퍼 ISA입니다. 외국인 자금만 기다리지 말고 개인 자금을 북미 주식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 설계예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 개인은 역대 최대 매도, 제도는 주주 환원 강화. 이 세 흐름이 교차하는 자리에 슈퍼 ISA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넘쳐나는 이 슈퍼 ISA, 혜택이 진짜 그게 맞는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소문에서 얘기하는 그 혜택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합니다. 자, 그럼 슈퍼 ISA가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정부 공식 명칭은 사실 생산적 금융 ISA인데요. 그냥 다들 슈퍼 ISA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성장 ISA랑 청년형 ISA, 이렇게 두 종류가 6월에 새로 나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세금 안 내는 한도예요. 지금 기존 ISA는 일반형이 200만 원, 서민 농어민형이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한도 넘은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되고요. 근데 슈퍼 ISA는 이 한도가 1,000만 원까지 확대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요, 1,0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 기준으로 약 154만 원의 세금이 그대로 영원히 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2026년 상반기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건 투자 대상이에요. 슈퍼 ISA는 담을 수 있는 게 딱 4가지로 한정됩니다. 국내 주식, 국내 ETF랑 펀드, 국민 성장 펀드, 그리고 BDC라는 비상장 기업 투자 펀드. 이게 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ETF 같은 해외 ETF는 슈퍼 ISA에 못 담습니다. 철저하게 북미 자산 전용 계좌예요. 정부가 왜 이렇게 묶어뒀느냐? 파트 1에서 말씀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큰 그림 안에서 개인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정책 의도가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입니다. 3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계, 언제부터 돌아가느냐? 돈을 입금한 시점이 아니에요. 계좌를 개설한 그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절세 시계는 돈을 넣는 순간이 아니라 계좌를 여는 순간부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장에 0원이어도 계좌만 열어두면 시계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마지막 파트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규모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기존 ISA 가입자가 2026년 3월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고 가입 금액은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25년 11월 말이 719만 명, 46조 5천억 원이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80만 명, 3조 5천억 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이미 ISA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ISA가 얹어지는 거니까
6월 이후로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뉴스에서 봤던 소득공제 40% 얘기는 어디 갔냐고 하실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손실 20% 보전해준다는 그 얘기도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얘기 지금 바로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커뮤니티에 떠도는 슈퍼 ISA 소문 3가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림하고 진짜 사실하고 꽤 차이가 큽니다.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부터 갑니다. 슈퍼 ISA 가입하면 소득공제 40% 받는다. 댓글창에서 진짜 자주 보이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 슈퍼 ISA 혜택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나오는 다른 상품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비슷한 시기에 2가지를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 ISA, 정식 명칭은 국민성장 ISA,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성장 펀드라는 공모펀드. 이름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시청자분들이 헷갈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뉴스에서도 같이 묶어서 다루니까요.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별개 상품입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차 아이오닉이랑 현대차 소나타가 다르듯이 같은 정부에서 같은 시기에 내놓지만 안에 들어가는 혜택은 따로 설계된 겁니다. 소득공제 40%, 이건 국민성장 펀드 중에서도 국민참여형이라고 불리는 공모펀드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구간은 40%, 3천에서 5천만 원 구간은 20%, 5천에서 7천만 원 구간은 10%, 이렇게 차등 적용입니다. 슈퍼 ISA 계좌를 열었다고 자동으로 이 공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별도 펀드에 따로 가입을 해야 받는 혜택입니다. 이거 헷갈리고 들어가시면 6월에 ISA 계좌 열어놓고 내 소득공제 어디 갔지? 이러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풀렸어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충격적이에요. 두 번째 오해. 슈퍼 ISA는 손실이 나도 20%까지 국가가 보전해준다. 이 얘기 어디 가셔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실 20% 보전, 이거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떨어져도 국가가 메꿔주는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슈퍼 ISA 혜택 아닙니다. 또 국민성장 펀드 얘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정부가 국민성장 펀드에 5년 동안 누적 1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2026년 한 해에만 30조 원이 들어가요. 이 돈 중 일부가 펀드 자산의 20% 수준까지 정부 재정으로 후순위에 깔리는 구조입니다. 후순위라는 게 뭐냐? 손실이 나면 정부 돈부터 먼저 까이고 일반 투자자 원금은 그 다음에 깎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자산의 20%까지는 국가가 먼저 손해를 떠안는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손실 보전 구조는 국민성장펀드 안에서만 작동해요. 슈퍼 ISA 계좌 자체에는 손실 보전이 없습니다. ISA 계좌 안에 국내 주식이나 일반 ETF 담아서 떨어지면 그건 그냥 평범하게 본인 손실입니다. 국가가 메꿔주는 거 없어요. 손실 보전 받고 싶으시면 슈퍼 ISA가 아니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6천억 원 규모 한정이라 누구나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내가 들었던 얘기랑 다른데? 싶으신 분들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두 상품을 섞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안도하셔도 됩니다. 혼자만 헷갈렸던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오해 갑니다. 비과세 한도가 아예 없어진다더라. 이것도 진짜 많이 도는 얘기죠. 한도가 폐지되면 수익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슈퍼 ISA가 맞는 절세 통장이 되는 셈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정부 안에서 두 가지 방향이 같이 검토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는 비과세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확 늘리는 안, 또 하나는 한도 자체를 폐지 수준까지 풀어주는 안.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둘 다 아직 검토 단계예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 없어진대요 하고 단언하는 건 좀 이른 얘기예요. 6월에 상품은 출시되지만 비과세 한도 숫자는 그 시점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있는 건 뭐냐? 숫자로 보면요. 기존 ISA 한도 200만 원에서 슈퍼 ISA로 1,000만 원까지만 늘어나도
이게 어느 정도 의미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ISA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일반 계좌면 15.4% 세금, 그러니까 154만 원이 나갑니다. 기존 ISA에서는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800만 원에 9.9% 분리과세, 그러니까 약 79만 원이 빠져요. 슈퍼 ISA에서 1,0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면 0원입니다. 한도 안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이 그냥 통째로 안 나가요. 이게 바로 슈퍼 ISA가 우리한테 주는 진짜 혜택이에요. 소득공제 40%도 아니고 손실보전도 아니고 수익 났을 때 안 떼이는 세금 79만 원.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에요. 화려한 소문 다 걷어내고 보면 결국 여기로 귀결됩니다. 세 가지 오해 정리하고 보니까 이제 그림이 좀 잡히시죠? 소득공제 40%랑 손실 20% 보전은 슈퍼 ISA가 아니라 국민성장펀드 얘기. 비과세 한도 폐지는 아직 확정 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챙길 수 있는 건 비과세 1,000만 원으로 늘어났을 때의 약 79만 원 절세.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실전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슈퍼 ISA 계좌 안에 뭘 담느냐? 이게 절세 효과를 2배로 키울 수도 반으로 깎을 수도 있는 결정인데요. 특히 ETF 고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 계좌인데 오히려 비과세 계좌라서 더 손해보는 ETF가 따로 있어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해 정리는 끝났고 이제 진짜 실전 얘기 들어갑니다. 슈퍼 ISA 계좌 열었어. 그럼 안에 뭘 담아야 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한 가지 실수를 하시는데요. 이거 모르고 들어가시면 비과세 혜택 받겠다고 만든 계좌가 오히려 손해보는 계좌가 됩니다. 바로 커버드 콜 ETF 얘기예요. 요즘 월배당 받겠다고 커버드 콜 ETF 사시는 분들 정말 많죠? 분배율이 연 17%, 19% 이런 숫자가 막 보이니까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커버드 콜은 배당 많이 주는 대신 주가 상승을 잘라먹는 ETF예요. 옵션을 팔아서 미래에 받을 수익을 미리 당겨다가 매달 분배금으로 쪼개주는 구조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바로 보입니다. 똑같은 기초자산을 두고 비교했을 때 커버드 콜형은 1년 토탈 리턴이 20.67%였는데 배당과 시세 차익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일반 토탈 리턴형은 94.95%였어요. 무려 4배가 넘는 차이예요. 분배금 꼬박꼬박 들어오는 맛에 들고 있었더니 옆 사람은 그 사이에 자산 자체가 2배로 불어나 있더라.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일반 계좌면 그래도 분배금 받을 때 세금이라도 아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슈퍼 ISA는 어차피 비과세 계좌입니다. 매매 차익이 나도 세금을 안 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귀한 자리에 미래 수익을 미리 잘라먹는 커버드 콜을 넣는 건 비과세 계좌에 커버드 콜 ETF를 담는 건 고급 레스토랑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리값을 못 뽑는 거죠. 그럼 뭘 담아야 하느냐? 비과세 계좌에는 토탈 리턴이 답입니다. 배당이 들어오든 시세가 오르든 그 수익을 세금 안 떼고 그대로 다 가져가는 구조여야 비과세 계좌에 진짜 힘이 살아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판 SCHD라고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4종이 있어요. 에이스, 솔, 타이거, 코덱스 이렇게 4개 운용사에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내놨고 미국 SCHD는 분기 배당인데 국내 상장된 이 4종은 월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 ISA가 국내 EPF만 담을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런 한국판 SCHD는 그 제약 안에서 배당 성장과 시세 차익을 같이 노릴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럼 본인 자본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굴리면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숫자로 보면요. 월 30만 원씩 넣으시는 분 1년에 360만 원이고 3년이면 1,080만 원이에요.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딱 3년 만에 한도를 채우는 페이스인 거죠. 부담 없이 시작해서 절세 혜택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구간입니다. 월 100만 원 넣으시는 분은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ISA 연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이니까 한도의 30% 정도를 활용하시는 거고 토탈 리턴 ETF로 굴리면 비과세 한도까지 빠르게 채워나가는 속도가 나옵니다.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 넣을 수 있는 분이라면 ISA 납입 한도를 거의 꽉 채우는 셈이고 여기는 절세 효과가 가장 크게 터지는 구간이에요. 같은 수익률이라도 일반 계좌에서 냈으면 그대로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이 ISA 안에서는 통째로 내 자산으로 쌓이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ETF를 골라도 계좌를 언제 여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영원이어도 지금 당장 해야 할 딱 한 가지 행동,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느냐? 답은 정말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서 ISA 계좌 개설 버튼만 눌러두세요. 입금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에 돈이 0원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절세 시계는 돈을 넣는 순간이 아니라 계좌를 여는 순간부터 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ISA 의무 가입 3년이라는 게 입금 시점부터가 아니라 계좌 개설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좌만 열어두면 1년 뒤에 목돈이 생겼을 때 이미 1년치 시계가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앱에서 비대면으로 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어차피 6월에 슈퍼 ISA 나오는데 그때 만들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6월 출시 전이라도 기존 ISA로 먼저 계좌를 열어두시면 그 시점부터 시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슈퍼 ISA가 나오면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ISA와 국민성장 ISA는 중복 가입이 됩니다. 두 계좌가 따로 굴러가는 구조라서 먼저 열어둔 기존 ISA가 절대 손해보는 카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은 좋은 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한 단점도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슈퍼 ISA는 국내 자산만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국내 ETF, 국민성장펀드, BDC 이렇게 4가지로 한정돼요. S&P 500 ETF, 나스닥 ETF 같은 해외 자산은 못 담습니다. 평소에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로 굴리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아쉬운 지점이에요. 절대 수익률만 놓고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은 미국 시장이 한국보다 좋았던 기간이 길었으니까요. 둘째, 기존 ISA와 슈퍼 ISA는 별도 계좌입니다. 두 개를 같이 굴리시면 그만큼 관리가 복잡해져요. 이걸 단점이 아니라 기회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 자산은 기존 ISA에 담고 국내 자산은 슈퍼 ISA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전략인데요. 어쨌든 계좌가 2개라는 건 신경 쓸 게 2배라는 뜻입니다. 셋째, 의무 가입. 3년 안에 중도 해지하시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추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ISA에 넣는 돈은 3년 동안 안 건드려도 되는 돈이어야 해요. 당장 다음 달에 써야 할 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미 기존 ISA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판단 기준은 2가지입니다. 만기가 가까운 분들은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만기까지 끌고 가신 다음 슈퍼 ISA를 새로 여시면 됩니다. 만기가 한참 남은 분들은 기존 계좌 그대로 두시고 6월에 슈퍼 ISA를 추가로 만드시면 돼요. 어느 쪽이든 지금 갖고 있는 ISA를 굳이 깨실 이유는 없습니다. 깨면 그동안 쌓아둔 시계가 리셋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처음에 드린 약속, 이제 다 풀린 겁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 시국에 슈퍼 ISA가 왜 지금 나왔는지, 떠도는 소문 중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그리고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지금 당장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뭔지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슈퍼 ISA는 6월 출시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되거나 아예 폐지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최종 숫자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큰 그림은 이미 정해졌고 디테일만 남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소득공제 40%, 손실 20% 보전. 이거 슈퍼 ISA 혜택 아닙니다. 국민성장펀드 얘기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건데 두 상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누가 또 이 얘기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비과세 계좌에는 토탈 리턴 ETF가 유리합니다. 커버드 콜은 분배율 숫자만 보면 솔깃하지만 비과세 계좌 안에서는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예요. 한국판 SCHD 사종처럼 배당받으면서 시세도 같이 가는 ETF, 이쪽이 슈퍼 ISA의 결을 제대로 살립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거. 절세 시계는 돈을 넣는 순간이 아니라 계좌를 여는 순간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의무가입 3년, 그 카운트다운은 계좌 개설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입금할 돈이 아직 없어도 6월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지금 계좌만 열어두시면 시계는 이미 작동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영상 보고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앱 열어서 ISA 계좌 개설 버튼만 눌러두세요. 입금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 1분이 3년 뒤 비과세 한도를 채워주는 출발선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